자, 장단의 표현의 응제왕입니다. 응제왕, 응제왕, 응제왕. 예스 제왕으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세영씨 안녕하세요. 예스 엠파러 뭐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제왕 되는 방법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정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에 관한 내용. 앞에서는 정치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안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자, 설결은 그의 스승, 설결은 사람 이름이겠죠. 왕예에게 물었다. 4번 물었으나 4번 다 모른다고 했다. 설결은 이에 껑충 뛰며 매우 좋아하면서 포이자에게로 가서 그것을 알렸다. 포이자도 사람 이름이겠죠. 포이자가 말했다. 그대는 지금이야 그것을 알았느냐. 유씨는 태씨에 미치지 못하는 분이다. 유씨는 아직 인을 지닌 채 사람들을 모으려 했다. 인이라는 게 어질다는 말이죠. 그래도 인심은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10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0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영역이요. 태씨는 누워서 잠잘 때는 편안했고 깨어있을 때에는 명청해 스스로를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를 소리라고 하기도 했다. 아, 미안합니다. 지금 잘못 읽었네요. 이거 말, 여기서 말이라는 건 말, 히힝 말입니다. 스스로를 소리가 아니고요, 소입니다. 소우, 음매할 때 소입니다. 스스로를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를 소라고 하기도 했다. 그의 지혜는 참으로 믿을 수 있었고 그의 덕은 참으로 진실했다. 처음부터 12의 영역에는 아예 빠져들지도 않았던 것이다. 자, 견호가 미친 저벼를 만나자 광저벼가 물었다. 전에 중시가 그대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중시는 뭐 사람 이름이겠죠. 자, 견호가 말했다. 나에게 말하기를 임금된 자가 자기 생각대로 법령과 제도를 만들어낸들 어느 누가 감히 그에 따르고 교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저비가 말했다. 이건 법가나 아니면 유가 쪽 사상이네요. 자, 서비가 말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식으로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은 바다를 걸어서 건너고 강을 손으로 파헤치며 모기에게 산을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예요. 대저 성인이 천하를 다스림에 겉을 다스리겠습니까? 스스로를 올바르게 한 연후에 실행하는 것이니 할 수 있는 일을 확실히 할 뿐입니다. 새는 높이 날아 주살, 그러니까 죽을 위험을 피하고 생쥐는 신단 밑으로 깊숙이 굴을 파 연기에 질식하거나 파헤쳐지는 환난을 피합니다. 그대는 고쳐 도심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견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말하기를 임금된 자가 자기 생각대로 법령과 제도를 만들어낸들 어느 누가 감히 그에 따르고 교화되지 않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법과 제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변은 그거를 아주 나쁜 생각이고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통치한다는 걸 말이죠. 자, 천근이 은양에서 놀다가 요수가에 이르러, 이건 강이겠죠, 그죠? 천근은 사람 이름일 것이고, 문득 무명인과 만나게 되자 물었다. 무명인은 이름 없는 사람, 무명, 이름 없는 인, 사람. 자, 그렇게 되어 물었다.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무명인이 말했다. 저리 꺼져라. 너는 야비한 놈이다. 얼마나 짜증나는 질문이냐. 나는 지금 조물자와 벗이 되려 하고 있다. 조물자라는 게 덕이죠. 도죠, 도. 실증이 나면 다시 저 아득히 멀리 나는 새를 타고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놓으며 끝없는 넓은 들에 살려고 있다. 너는 또 무엇 때문에 천하를 다스리는 일로서 내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 거냐. 그래도 다시 한번 물으니 무명인이 대답했다. 마음을 담담한 경지에 논을게 하고 길을 막막한 곳에 갖출 것이며 만물을 자연에 따르게 하고
사사로움이 끼어들지 않게 한다면 천하는 다스려질 것이다.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한번 원문이 무명인 왈 여유 심어담 합기 엄악 순물 자연 이무 용사언 이천하 치의라고 합니다. 제도를 법하고 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노자 입장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신기하게도 있습니다. 왕필본에 남아있는 노자의 정치에 관한 입장은 장자하고 되게 많이 흡사합니다. 근데 죽간본에 남아있는 노자의 정치적 입장은 장자하고 좀 상이해요. 공자하고 비슷한 면이 있죠. 뭔가 도가학파라는 게 있었다면은 노자의 장자까지 내려올 때 뭔가 엄청난 변화를 겪은 겁니다. 아니면 장자하고 노자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장자의 철학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장자의 정치 철학은 이런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경총이나 아니면 그 누구죠? 경총이나 그 새끼들 누구냐고, 정경련 같은 씹쓰레기들이 그 얘기하는 규제를 없애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론 수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양자거가 노담에게 말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동작이 빠르고 강건하며 생각이 트이고 사물의 도리에 밝고 돌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밝은 임금에 견줄 수 있습니까? 노담이 말했다. 노담이라는 게 노자죠. 양자거가요, 그 양주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뭐 양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답니다. 지금 보니까 양주라고 하네요. 각주에는 이제 양주하고 양주인지 양주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네요. 아무튼 뭐 양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자, 노담이 말했다. 그런 사람은 성인의 입장에서 오면 지혜만 앞서고 재주에 얽매여 있어 몸을 고달프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를테면 호랑이나 표범의 무늬는 사냥을 초래하게 되고, 그러니까 호랑이나 표범 가죽 때문에 사냥된다는 겁니다. 원숭이의 민첩함과 살쾡이를 잡는 개는 노끈에 매이기에 됨을 초래합니다. 이와 같은 자를 밝은 임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양자거는 삼가 공손하게 물었다. 감히 밝은 임금의 다스림에 대해 엿죽고자 합니다. 노담이 말했다. 밝은 임금의 다스림은 그 공적이 천하를 뒤덮을만 하여도 자기에 의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하고 교화가 만물에 베풀어져도 백성들은 의지하지 않게 한다. 선정이 베풀어지고 있으되 뭐라고 나타낼 수 없으며 만물로 하여금 스스로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경지에 서서 일체의 구애가 없는 세계에서 논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도적으로 뭔가를 속박하려는 게 나쁘다. 인위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는요, 예를 들면 제도나 법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적절하겠죠. 여기서는 건전하겠죠. 앞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그렇겠죠, 그죠? 자, 정나라에 계함이라는 신통한 무당이 있어서 이거 재밌습니다. 계함이라는 신통한 무당이 있어 사람들의 사생 존망이며 화복 그리고 수명의 길고 짧음을 알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를 귀신같이 알아마셨다. 정나라 사람들은 그를 보기만 하면 모두 피하여 도망쳤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지나가다가 누가 툭 튀어나오면서 너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죽어!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피했단 말이겠지. 열자가 그를 만나보고는 심취해 돌아와서 호자에게 말했다. 호자는 열자의 스승 같은 사람이겠죠. 처음에 저는 선생의 도를 지극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더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보다는 계함이 낫더라라는 겁니다. 자, 호자가 말했다. 나는 너에게 도의 형식은 가르쳤을 때 내용에 대해서는 다 가르치지 못했다. 그런데 굳이 도를 터득했다고 하니 암것이 많아도 수컷이 없으면 어찌 알이 생기겠느냐. 너는 도로서 세상과 맞싸우며 반드시 뻗어나오고자 하느냐.
그러니 남이 너의 관상을 알아보게 만든 것이다. 시험 삼아 데리고 와서 나를 그에게 보이도록 하라. 호자라는 사람은요, 열자라는 책에 가끔 나오는 사람이래요. 아마도 열자의 스승인 것 같습니다. 자, 이튿날 열자는 무당을 데리고 와서 호자를 만나게 했다. 점을 치고 나서 밖으로 나온 무당은, 계암이죠, 그죠? 계암은 열자에게 말했다. 아하, 너의 선생은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한다.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나는 괴이한 것을 보았다. 젖은 재의 상을 보았다. 열자는 들어가서 눈물로 옷깃이 젖도록 울면서 호자에게 말했다. 호자가 말했다. 나는 아까 그에게 지문, 그러니까 땅의 무늬의 상을 보여주었다. 산같이 육중에 움직이지도 않고 멈춰 있지도 않는 것이다. 그는 아마 나의 덕을 막는 조짐을 보았을 것이다. 시험 삼아 다시 데려와 보라. 그러니까 꽉 막혀 있는 상을 보여줬으니까 곧 죽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겠지. 다음 날 다시 계암과 함께 호자를 베었다. 밖으로 나오자 열자에게 말했다. 다행입니다. 당신의 선생은 나를 만나서 병이 나았다. 완전히 생기가 돌고 있다. 나는 그의 생명의 싹을 보았다. 열자가 돌아와 호자에게 알렸다. 호자가 말했다. 아까 나는 그에게 천냥의 상을 보여주었다. 하늘의 상입니다. 자, 이름도 실제도 끼어들지 못하며 생명의 조짐이 몸속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는 아마 나의 생명의 조짐을 보았을 것이다. 시험 삼아 다시 데려와 보아라. 다음날 다시 기암과 함께 호자를 베었다. 밖으로 나오자 열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선생은 상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상을 보아드릴 수가 없다. 상이 일정해지면 다시 봐드리겠다. 열자가 돌아와 호자에게 알렸다. 호자가 말했다. 나는 아까 태충막승의 상을 보여줬다. 그는 아마 나의 조화된 기의 조짐을 보았을 것이다. 이게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소용돌이 치는 물이 모여 못이 되며 정지한 물이 모여 못이 되고 흐르는 물도 모여 못이 된다. 못에는 9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중 3가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호자가 보여줄 수 있는 상이라는 게 9가지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태세죠, 태세. 자, 시험 삼아 다시 한번 데려와 보라. 다음날 열자는 다시 계암을 데리고 호자를 베었다. 그러나 계암은 그 앞에 채 서기도 전에 넋을 잃고 도망쳤다. 호자가 쫓아라 하며 열자가 쫓아갔으나 잡지 못하고 돌아와 열자에게 보고했다. 벌써 사라졌습니다. 간 곳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호자가 말했다. 난 아까 나의 본질 그대로의 상을 보여주었다. 나는 스스로를 허심하게 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순중하게 하였으므로 그것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고 파도 치는 대로 흐른다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친 것이다. 계암이 여기서는 웃음거리로 나오긴 하는데 보면은 용왕무당이긴 한가 보죠. 그 상을 분명히 볼 줄 안다는 거니까. 우린 봐도 모를 텐데. 자, 그런 뒤에 실제로 열자는 잘 모르고 있죠. 자, 그런 뒤에 열자는 스스로 학문이 아직 시작도 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3년 동안 문박 출입을 금하고 아내를 위하여 밥을 짓고 돼지 기르기를 사람 먹이듯이 하며 세상 일에 친소가 없었다. 친소라는 것은 가깝고 먼. 자, 허식을 깎아버리고 본래 소박함으로 돌아가 무심히 홀로 있으면서 갖가지 일에도 얽히지 않았다. 오로지 이와 같이 하며 일생을 마쳤다. 이 부분이 내가 참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한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연후에 연후 열자 자이 위미시 학이귀, 그러니까 배움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걸 깨닫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돌아가서 3년 불출, 3년을 나오지 않고 위기 처찬, 와이프를 위해서 밥을 짓고
사시 돼지를 먹이기를 여사인 사람 먹이기처럼 하고, 어사 매사에 무여친 친함이 없도록 하며, 조탁복박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괴연 그러하니 독이 기형립하여 스스로 홀러설 줄 알게 되어 분이봉제 일이시종. 분이봉제라는 거는 얽히지 않았단 말인가? 그래서 일이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렇습니다. 열자하고 계암의 이야기입니다. 전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자, 명예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 무리하게 창고가 되지 말라. 일의 책임자가 되지 말라. 지혜의 소유주가 되지 말아라. 무궁한 돌을 철저히 터득하고 자취 없는 경지에 논이러라.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을 온전하게 하고 얻은 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직 마음을 텅 비울 따름이다. 지인의 마음의 작용은, 지인은 여기서 잃은 사람이죠. 도인이죠. 도인의 마음의 작용은 거울과 같다. 보내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는다. 응화되 감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물에 대응해 몸을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요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응제왕 마지막 부분입니다. 장자 4편의 마지막이고요. 남해의 제왕을 숙이라고 하고, 북해의 제왕을 홀리라고 하며, 중앙의 제왕을 혼돈이라고 한다. 숙과 홀이 때마침 혼돈의 땅에서 만났다. 혼돈이 이들을 매우 잘 대접해 숙과 홀은 혼돈의 은혜에 보답할 방법을 의논했다. 사람은 누구나 7개의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있어서 그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데, 7개라는 건 여기서 눈 2개, 코 2개, 입 하나, 귀 2개 이렇게겠죠. 혼돈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혼돈도 보니까 비범한 놈이네. 어디 시험 삼아 구멍을 뚫어주자. 그래서 하루에 한 구멍씩 뚫었는데 7일 만에 혼돈은 죽고 말았다. 여기서 숙하고 홀이 이제 각각 남해의 제왕 그다음 북해의 제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숙이라는 게요, 보니까 현상이 재빨리 나타나는 모양이라고 하고요, 홀은 현상이 재빨리 사라지는 모양이랍니다. 혼돈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게 섞인 거겠죠, 그죠? 아무튼 그 숙하고 홀이 생각해보니까 혼돈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혼돈한테 억지로 구멍을 뚫어주기로 한 거야. 눈, 코, 입, 귀를 뚫어주기로 한 거겠죠. 근데 뚫다 보니까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보면 응장에서, 이게 응장 끝인데요, 응장에서 하는 얘기가 일관성이 있죠, 그죠? 보면은 사람들을 속박시키지 말라, 속박하려 그러지 말고, 그럼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라는 게 장자의 정치 철학의 요점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배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버리는 게, 도에 따라서 그냥 떠나버리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길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도 하겠죠. 자, 요걸로 이제 장자가 끝입니다. 장자가 총 7편이죠. 정리 한번 하자면은, 지금 아까 물상기 것 때문에 난 죽겠네요 지금. 총 7편입니다. 첫 번째 소요유, 그 다음 두 번째 재물론, 세 번째 양생주, 그 다음 인간세, 덕충부, 대종사, 응제왕, 요렇게 7편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 4편은 장자 본인이 썼을 거라고 생각되는 저작으로 강력하게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책입니다. 문체가 깔끔하고 좋거든요. 내용 질도 되게 좋고요. 자편이나 외편은 그러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화 모음이면 철학책이 아니라 그냥 어린이 전집 백선 뭐 이런 데 이제 아마 들어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 일관되게 저는 읽어보니까 여러분은 뭐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읽어보니까 각 편마다 일관되게 뭔가 주장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그걸 합쳐봐도 나는 말이 되더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장자가 물론 이게 우리가 지금 쓰는 논문 같거나 그러진 않지만 장자라는 책이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쓴 책이고 만약 그게 장자라 그러면은 장자의 정치 철학, 장자의 철학적 이념, 형이상학적인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인식론 그리고 정치 철학에까지 장자의 생각이 대부분 다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장자가 유학자들을 되게 싫어했고 어쩌면은 못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못생긴 사람 얘기 계속 나온 거 보면은 어쩌면은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못생긴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그 뭔가 논의하는 것, 논박하고 시비를 가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심하게 염증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본인은 사실 그걸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장자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거는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혹은 이제 멍청한 사람이 적을 수 없는 우화들이에요. 직설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돌려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돌려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직설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보시면 아마 느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증이나 아니면 그 시비를 가리는 행동 그리고 이제 남을 가르치려는 행동 그리고 남을 지배하려는 행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되게 병적으로 싫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장자 내에서 책 내에서 말이지. 근데 그걸 우리가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게 이제 장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죽간본에 나오는 노자하고 크게 장자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도를 쓰지만은 그래서 아마 학파가 달라졌을 거다 아니면 뭐 뭔가 좀 큰 변화가 있었을 거다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어, 유가나 묵가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인 명가 예리까지 이제 그런 사상에 일체 반대하고 왜냐하면 그게 사람을 해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허무주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덮어놓고 이게 세상을 떠나서 그냥 다 자살해버립시다 라고 얘기한 책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읽은 분들은 장자를 허무주의적으로 많이 해석하지만은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허무주의보다는 아나키즘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훨씬 많이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 바도 나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많이 시대를 앞서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게 뭐 지금의 의미처럼 막 시민사회를 꿈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권력을 생각할 때 모두가 권력을 생각하고 정치를 생각할 때 장자는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좀 많이 엉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장자가 없었으면 내가 학부 때 이제 들은 강의에서 장자를 읽지 않았으면 아마 그때 내가 스스로 읽었었거든요. 강의에서도 읽었지만 이제 제가 직접 번역해 가면서 읽었으니까 학부 때 지금은 번역 못합니다 그때보다 그렇게 읽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장자가 없었으면은 저는 동양 철학이나 아니면은 사실 철학 전반에 대해서 아마 흥미를 제대로 못 가졌을 거예요. 서철은 저랑 별로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동철을 통해서 내가 철학에 좀 더 많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노노나 아니면 맹자도 좋은 책이지만은 그것보다는 장자가 훨씬 더 재밌게 읽은 책이었고 장자를 그래서 나한테는 되게 많이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이게 의미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고 어, 읽으시고 막 무슨 뭐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해석을 막 마음에 품고 시발 살아갑시다 그런 낯간지러운 얘기는 하기 싫고 제가 한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 다른 분 해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건 제가 하는 얘기가 좀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많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고 토론도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장자 내편은 철학 산책의 첫 컨텐츠로서 자고로 동양 철학책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장자라는 것이 단순하게 허무주의적이거나 아니면 현실 도피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다, 철학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자 내편을 골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또 다른 철학책을 가지고 읽어 나오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뭐 논어나 아니면은 맹자를 읽을까 해요. 근데 어느 걸로 할지는 아직 확정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자의 편이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일본 서기, 화요일은 글쓰기 첫걸음, 그리고 수요일은 철학 산책, 이렇게 정기 방송을 3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